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연입니다. 큰 자금이 들어가는 투자에 있어서는 우리는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왕이면 높은 가격에 팔고 낮은 가격에 사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분야에 바삭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실한 가이드를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입니다. 풍부한 현장 경험을 축적해온 최고의 베테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와 함께할게요. 이분에게 궁금하신 내용들을 다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들 전화 문자 주십시오. 지금부터요. 02-2077-6356번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고요. 02-545-7988번 문자 주십시오. 저희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먼저 받을 거고요. 오늘 끝자리 6356번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가볼게요.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궁금하신 곳 저희가 챙겨드릴게요. 어떤 곳 살펴보면 좋을까요? 아, 창동 앞에 예. 전세 끼고 사놓을 만한 데를 제가 찾고 있는데요. 예. 동화청솔이 나와 있다고 하길래 예. 그거를 전세 끼고 사놓으면 어떨까 해서 그러면 궁금했어요. 투자 목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까라는 마음을 네네. 먹으신 건가요? 네네.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창동 앞에 동화청솔 얘기하셨어요? 네네. 아, 예,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 몇 평을 보셨어요? 33평이요. 33평. 31평이라고 하대요. 아, 예, 30평대. 어쨌든, 예.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데 투자 목적으로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네네네. 아, 전세 끼고? 네.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갭 투자네요, 갭 투자. 예. 예, 그래서 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도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에는 갭 투자가 이렇게 좀 조금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르고 또 특히나 이 노원구라든가 이 도봉구 창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좀 서울 지역에서 좀 소형 중에서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앞으로 더 추가로 상승할 여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제 이런 걸 보는 건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좀 분위기상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일단 주변에 어떤 변화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어떤 기본적인 수요는 좀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는 건데 저 개인적으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좀 갭 투자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좀 지역을 좀 한번 바꿔보시는 거는 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가 가격이 뭐 이렇게 빠지거나 이런 지역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투자라는 거는 시간 대비 내가 투자 금액 대비 어느 정도 수익이 좀 어느 정도 나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투자 효율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비춰봤을 때는 조금 더 추가 상승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좀 한계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설명 좀 드릴게요. 네. 그럼 자. 다른 데 추천 있어도 괜찮아요. 추천이요. 일단은 뭐 청솔 아파트를 좀 먼저 보면은 이 창동역하고 지금 역세권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창동역이 이 주변으로 해서 호재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30평대 알아보신 건 얼마 달라 그래요? 시세가? 5억 3천. 5억 3천이요. 네. 여기 전세는 한 3억대 한 중반 가나요? 예, 3억 5천. 전세가 이제 3억 5천. 네. 예. 자, 그러면 벌써 한 1억 한 8천 정도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1억 8천이면 내가 향후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야 이게 맞느냐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뭐 6억 5천, 7억 뭐 이렇게 가준다 그러면 몇 년 안에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 네, 이유에 네. 대해서 좀 보면은 일단 여기 창동 역세권에서 동화청솔 아파트가 대단지고 굉장히 입지가 좋은 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연차로 한 20년 정도 됐죠, 이 아파트가. 아직까지는 괜찮은 아파트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창동역 주변으로 해서 지금 개발 사업들이 예정된 것들이 많고 뭐 1지구, 뭐 2지구는 또 이쪽으로 해서 면허시험장이라든가 또 이 건너편 철도 기지를 이전하면서 이 지역에 신경제 중심지로 개발하겠다. 이런 아주 메모드급 개발 계획은 있어요. 그죠? 네. 예.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그게 뭐냐면 얘네들이 이쪽에 일지구서부터 들어서는 데는 일단 상업시설과 더불어서 창업에 대한 어떤 업무시설들이 들어올 건데 그 규모가 그렇게 좀 크지 않아 보인다는 게 좀 문제고 지금 이 차량기지 이전 같은 경우도 계획은 잡혀 있는데 원래는 뭐 내후년 그러니까 2019년 정도에 지금 원래 이전하려고 그랬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시작하려고 그러던 걸 한 5년 미뤘거든요. 그래서 뭐 한 5년 이상 시간이 걸릴 거예요, 아마. 그죠? 네. 그렇다면 시간이 전반적으로 인프라가 정리되는데 좀 시간이 걸려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좀 중장기적인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거주라면서 그냥 이렇게 좀 있는 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또 이걸 투자 목적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조금 수익률 면에서 낮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호재들이 있어서 가격 이 하락에 대한 염려는 없어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하방 경직이라 그래요. 가격이 앞으로 떨어질 곳들도 사실은 조심스러운 곳들도 수도권 중심으로 많이 있거든요. 네, 제가 네. 보기에는. 근데 이런 지역은 어떤 큰 호재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겠지만 상승폭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게 제 결론이거든요. 이해가 네. 되시죠? 그래서 네. 이 창동역이라든가 이 주변으로 해서 향후에 5년 후든지 뭐 길게는 7, 8년, 10년까지 이렇게 본다 그러면 철도 교통도 굉장히 좋아지는 게 많잖아요. SRT가 또 연결이 되고 수서에서부터 올라오고 또 저 의정부서부터는 GTX가 내려오고 여러 가지 지금 1호선, 4호선도 있는 데다가 교통 여건이 갖춰지고 또 업무시설 갖춰지고 이런 것들이 호재긴 한데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그러면 이 지금 청솔 아파트가 한 20년 차 됐는데 20년 후에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정도가 더 걸린다 그러면 거의 또 한 내 노후도 이런 것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 가격이 이렇게 뭐 하락하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지금은 약 이 차액을 봤을 땐 한 1억 8천 정도를 투자해서 수익이 단기간에 이렇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진다. 그래서 좀 중심권으로 좀 이 어떤 종목과 이런 걸 좀 한번 변화를 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중심권 제가 네. 살 게 아니고 아들이 음. 그거를 갭투자로 사놓으려고 했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요. 아들은 예. 해화동에 네. 근처에서는 너무 비싸니까 네. 그 시내 쪽으로 아니면은 좋은 데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아, 예. 제가 방송 관계상, 뭐, 어디를 꼭 집어서 얘기 드리긴 좀 그래요. 그리고 아드님이 만약에 그 투자를 하실 것 같으면요. 한번, 네. 시간을 내셔서 제 세미나 때는 한번 오세요. 제가 한번, 저는 사실 이 젊은 분들 투자라든가 이런 여건은 진짜 개별적으로 특성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역에 맞춰서, 금액에 맞춰서, 어떤 목적에 맞춰서 한번 제가 설명드리는 걸로 할게요. 오늘 방송 시간이 짧아서 지역 얘기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세미나 때 한번 네. 시간 내서 오시면 되고요. 여기는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투자 목적으로는 조금 좀 신중하게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예. 많은 것들을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이 시간이 참 그러네요. 다음 분 빨리 만나러 가겠습니다. 자, 다음 분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래 기다리셨죠? 저희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저기 신림동. 신립. 네, 신립. 신림동 관악산 휴먼시아요. 관악산 휴먼시아. 휴먼시아. 예, 예. 이거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구매하실 계획이신가요? 어떠십니까? 아, 전세를 줬는데요. 네. 예, 향후에 전망이 어떤가 해가지고 한번 상의 한번 드려보려고요. 반전세 놓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거죠? 예, 예. 예, 한번 내다보겠습니다. 미래 가치가 어떨지 한번 살피러 갈게요. 신림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여기 그 반전세 놓고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한 11년 됐습니다. 11년이요. 예. 잘 안 오르죠? 예, 안 올라요. 안 오르는 이유를 좀 아시나요? 글쎄요, 저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여기는 그럼 처음부터 거주는 안 하셨어요? 2년 거주하고 나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예. 아, 그러셨고, 이제 아직은, 그럼 지금 거주하신 데는 여기서 많이 떨어져 계시고? 거기서 얼마 안 돼요. 네.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여기 관악산 예, 현대아파트, 여기 그 휴먼시아. 예. 그렇게 앞으로 가격이 이렇게 크게 오르진 않겠지만은 지금 그냥 보유해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예. 왜냐하면 지금 가격대가 실질적으로
그 서울 지역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지 않든 아직 조금 가격대로 봤을 때는 좀 저소득층이 좀 들어가기는 아주 마땅한 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예, 예. 일단은 목적 자체는 뭐 오래 보유할 필요는 없겠지만 조금 더 뭐 특별한 계획이 없다라면 보유해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뭐냐면 한 가지 이슈를 좀 보면서 한 2년 정도 보유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래요?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예. 자, 일단 뭐 여기를 한번 위성으로 보면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여기 지역이 그 휴먼시아 단지가 이렇게 있는데 약 한 3,000세대 정도 2단지는 한 2,000세대 되겠지만은 1단지하고 또 옆에 푸르지오하고 합하면 단지가 커요. 근데 이 주변이 전부 이게 녹지예요. 너무 좋죠, 살기. 예, 살기는 좋습니다. 예, 우리 시청장님이 보시기에 그 연세가 좀 있으신 걸로 보이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런 주거 환경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죠? 서울에 예. 있으면서 이 녹지에 다 쌓여 있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데 지금 20평대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휴먼시아 이 구릉지에 위치하고 공기도 좋고 아주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주변 편익시설하고 더불어서 교통 여건이 좀 안 좋아요. 아시죠? 예, 예, 그런 알고 것들이 좀 있습니다. 문제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제가 조금 더 지켜보자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 그 교통 여건이 가장 큰 핸디캡인데 이 난곡선이 지금 얘기가 있죠? 경전철. 예, 있습니다. 있긴 예, 있습니다. 지금 아직 뭐 그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없는데 이런 예. 것들이 조만간에 좀 가셔야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좋은 호재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물론 그래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뭐냐면 이제 그 지도를 좀 보면은 신림선은 지금 착공이 들어갔어요. 예. 아시죠? 예, 예, 알고 예. 있습니다. 신림선은 지금 착공이 들어가서 지금 서울대학교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지금 난곡선도 이렇게 신대방으로 해서 이제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의도로 넘어가는 건데 그래서 이 난곡선은 아직 계획이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신림선이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간선 어떤 비슷한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여기도 분명히 얘기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검토도 어느 정도 좀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 지금 관악산 휴먼시아는 이 지금 경전철에 대한 호재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할 거고요. 그게 없다라면은 지금 가격선에서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답보 상태로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예, 알고 있습니다. 1, 2년 정도 더 보유하시고 지금 뭐 반전세 놓고 계시니까 갖고 예. 계시다가 이런 어떤 신림선에 대한 영향 또 교통에 대한 어떤 경전철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조금 가시화되면 가격이 좀 상승할 수 있거든요. 예. 그때쯤 내서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고 한번 나오세요. 근데 뭐 한 2년, 3년 안에 어떤 그런 구체적인 얘기가 안 나온다. 그러면 어차피 거주할 목적이 아니시라면 매도하고 과감하게 그때는 다른 변화를 한번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이해되시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1년이든 2년이든 저희 이거 계속 하고 있을 거거든요. 연락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세미나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일정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정부 정책에 맞는 부동산 투자 전략 챙겨드리고 있어요. 12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학동역 인근이고요. 2077-6356번으로 문의 주십시오. 문자로도 많은 분들이 사연 남겨주고 계신데요. 그중에 하나 꼽아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3921번님께서 LH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단지 상가를 분양받아서 월세 받고 싶습니다. 괜찮은 전략인지 조언 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상가 투자 모두의 로망입니다. 그렇습니까, 대표님? 예, 괜찮아요? 요즘에는 뭐 지금 뭐 주택시장에 어떤 좀 규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상가나 이 수익형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저금리 상태고 또 이 고령화가 이렇게 좀 진행되다 보니까 상가에 대한 문의, 저 세미나에 오셔도 이렇게 많이 상의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 지금 뭐 질문 주신 게 LH에서 공급하는 단지 내 상가를 이렇게 좀 생각하고 계신데 일단은 뭐 그 어떤 구체적인 위치가 아니라서 일단 상가의 전반적인 얘기를 좀 드리자면 일단은 두 가지 정도는 좀 염려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찾다 보니까 또 LH에서 공급하는 게 공급 예전 가격이 좀 저렴하거든요. 주변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과열이 되고 그러다 보면 예전 가격보다 굉장히 높은
낙찰가가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낙찰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일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거는 이 낙찰가에 대한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가가 좀 낮다고 해서 좀 높이 책정을 해서 낙찰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뭐 150%, 170% 이렇게 낙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위험하다. 또 한 가지 왜 그러냐면 이 지금 단지 내 상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생활 밀착형 업종들이 들어온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조그만 슈퍼라든가 뭐 세탁소, 위장원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건데 이런 업종들이 그렇게 월세를 이렇게 과하게 지불하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도한 낙찰가로 인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주의할 점.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상가 투자가 조금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제가 뭐 업계에 와서 20년 전, 뭐 한 25년 전만 해도 굉장히 좋은 상가 투자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서는 소비 형태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활 밀착형 업종들이 좀 어려움을 겪어요. 왜냐하면 많이 알다시피 무슨 몰이라든가 무슨 대형 마트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소비 형태의 변화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단지 내 상가 기능이 많이 위축됐습니다. 그래서 낙찰가가 굉장히 높았을 경우에는 향후에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낙찰을 못 받더라도 좀 적정한 선, 예전가에 한 130% 선에서 뭐 조금 더 상회하는 이 정도 선이라면은 임대료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단지의 입지입니다. 입지들이 실질적으로 뭐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소형 평형으로 좀 중심되어 있는 그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대수도 중요하지만 소형, 소비력이 조금 어느 정도 있는 소형 평형이 좀 많이 좀 구성이 돼 있는 이런 단지를 좀 선택하는 게 좋겠고 또 그 아파트 가격하고 직결되지 않습니다. 상가는. 그러다 보니까 좀 고립지 뭐 이런 상가 분포가 좀 적은 곳 이런 걸로 한번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세미나나 뭐 이런 데를 통해서 제가 많이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또 한번 오시게 되면 좀 구체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연락 주셔서 한번 세미나 참석해 보시는 거 어떨까 싶어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이번엔 4566번님, 흑석동 명수대 현대아파트 145제곱미터에 20년째 거주하고 계시다고요? 지금쯤 매도해서 한번 갈아타는 전략이 맞을까요? 남겨주셨습니다. 종종 이 아파트에 대한 궁금증 저희 쪽으로 접수되는 거 있죠?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흑석도로 갈게요. 대표님 어때요? 네, 안녕하세요. 문자로 주셔가지고 일단은 인사를 드립니다. 근데 지금 오늘도 제가 여기 여의도로 오면서 강남 쪽에서 넘어오면서 이쪽을 지나왔는데 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뭐 여기 명수대 현대아파트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 한강현대하고 뭐 많이 방송을 통해서 설명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뭐 40평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 20년이면 너무 오래 보유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 40평대 아파트고 뭐 지역적으로 뭐 재건축 이제 연한도 이제 거의 다 된 아파트고 이런 아파트지만 실질적으로 입지면에서 굉장히 좀 장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강 조망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흑석역하고 또 초역세권에 위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인근에 지금 흑석 7구역 개발하고 있는 이런 새 아파트들이 워낙 가격이 고가로 거래되다 보니까 40평대 조금 중대형 평수면서 또 한 가지는 연차가 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가격은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한 10억 정도 선을 좀 가고 있는 걸로 좀 보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뭐 20년 정도 사신 것 같은데 좀 여기 주거 환경이 이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주를 하는 이걸 매도하고 또 다른 쪽으로 가봤자 실질적으로 이만한 위치에 또 집을 사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재건축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좀 조금 요원합니다. 뭐냐면 이 한강연대도 그렇고 또 명수대 현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쪽에 공급될 당시에 용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상황을 하다 보면 뭐 1:1 재건축이라든가 또 아니면 리모델링 이런 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작용을 해서 그렇게 시가가 높지는 않지만 주변에 어떤 변화들이 많고 또 그 역세권의 아파트로서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매도한다고 해서 이만한 좀 뭐 강남 쪽이라든가 접근이라든가 이런 면에 봤을 때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좀 이 상황에서 만약에 연세가 좀 있다 그러면 그냥 좀 실거주 목적으로 그냥 보유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만 이제 뭐 투자 목적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는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뭐 그 가격에 대해서는 좀 뭐냐면 여기 지금 새로 지어진 뭐 20평대 아파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그리고 흑석 7구역 지금 재개발을 신축 아파트가 지금 뭐 한 9억 선 정도 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뭐 40평대하고 20평대하고
주거하고 비슷한 입지에 연차에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아직은 좀 더 보유할 의미도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저희는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보유, 예, 좋습니다. 가지고 가셔라. 근데 뭐 다만 속사정이 좀 있다 하신다면 연락 한번 주십시오. 자, 계속 문자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요. 0121번님. 판교에서 백현마을 6단지 하고 원마을 푸르지오 아파트 하고 이 둘 중에 어디가 더 나을까요? 실거주 예정이고 아파트 면적은 한 109제곱미터대 생각하고 있다 남겨주셨어요. 비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시나요, 대표님? 비교 한번 그래, 해볼까요? 자, 한번 문자로 주셔서 지금 그런데 이 판교 지역을 일단 놓고 보면 좀 지도를 좀 넓게 보면 이 판교역 주변으로 해서 지금 백현마을 위치하고 있고 보뜰마을 있고 또 여기는 동판교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서판교로 또 접어갑니다. 그래서 이 동판교, 서판교 굉장히 강세. 또 그 경기도권에 있는 지금 아파트 통틀어도 이 판교만큼 시세가 가는 데가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센 아파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 판교역 주변으로 해서 뭐 테크노밸리라든가 또 이 신분당선으로 인해서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또 주변에 녹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거 환경을 굉장히 잘 갖추고 있다. 교통 여건도 잘 갖추고 있는 경기권의 대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지역이 좀 변화되면서 지금 뭐 이런 테크노밸리 결국 그 R&D 센터 뭐 이런 어떤 연구개발 인력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지역 내 교육 여건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판교역 주변으로. 그래서 교통 또 한 가지는 또 이런 업무 시설을 갖춘 자족 기능 또 한 가지는 교육까지 갖추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 아파트 과거 작년 재작년에도 평당 2천만 원대 초반대 중반대 할 때도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다 계속 말씀을 드렸던 판교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뭐 6단지 동판교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한 9억대에서 뭐 한 10억대 정도 보뜰마을 같은 경우는 그 정도 가고 백현마을이 한 9억대 정도 가는 걸로 보이는데 동판교나 서판교 지금 원마을이라 그러면 서판교 쪽이고 그래서 원마을 같은 경우에는 서판교 동판교하고 차이가 한 1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 1억 한 7, 8천 정도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게 더 좋다 이렇게 여건을 말씀드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 판교역, 동판교 지역은 역 주변으로 해서 상업시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업무시설을 잘 갖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이 센 거고 서판교 지역은 교통 여건이라든가 이런 건 좀 동판교보다 빠지지만 어떤 그 녹지라든가 이런 어떤 전원생활 어떤 분위기로서는 수요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가 계속 어느 정도는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테크노밸리 위에 또 창조경제밸리라고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시설이 또 더 이상 또 늘어나고 이런 기본 여건이 잘 갖춘 곳에 또 업무시설 수요가 또 들어온다는 거는 가격에 대한 하락 여건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쪽 다 어느 정도 다 괜찮고 지금 현재 6만 정도의 어떤 그 테크노밸리 인원인데 또 이 창조경제밸리에 한 4만 정도의 어떤 인구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전부 R&D 계통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지역 내 어떤 탄탄한 수요층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여건을 봤을 때는 좀 더 보유 여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문자 통해서 전화 통해서 저희가 접수받고 궁금증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굳이 서울 지역 내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저희가 챙겨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시고 콕 집어서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목소리 함께 들었는데요. 대표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앞으로 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부동산 이슈는 좀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일단은 하루에 한 가지씩 이런 어떤 이슈거리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신혼부부 분리한 신촌 희망타운인데 정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서 7만 가구를 5년간 공급하겠다 수도권 지역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거 취약층들한테 굉장히 희망을 주는 이런 어떤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젊은 층한테 신혼부부들한테 어떤 주거의 어떤 그 복지를 주는 거 차원을 떠나서 지금 우리 그 젊은 층의 가장 큰 문제 또 우리 혼인율이 떨어지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 사회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는 좋은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서울의 위례신도시라든가 또 양원지구 또 그 수서 역세권지구 이런 지구로 해서 개발이 지금 계획되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경기도권 뭐 구리 갈매지구
영등포, 또 성남 지역, 부천 이런 지역들이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지역도 사실은 이제 추가로 공공 주택지구들이 어디에 지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 죽주 근접, 도심 접근성 굉장히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만들었지만 좋은 결과로 또 이어지려면 앞으로 선정되는 입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정부 정책 무시할 수 없죠. 반드시 꼼꼼하게 챙겨야 되고요. 또 그에 대한 또 어떤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패턴까지 다 분석해서 점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연락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시간입니다. 저평가 투자처 발굴의 고수 모던 컨설팅 박민수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트렌드에 맞는 수익형 투자 전문가 ANC 도시개발 황교안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숨어있는 알짜 물건들 한번 점검해볼까요? 박민수 소장, 황교안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자, 여러분들 전화는 지금부터 끝자리 6393번을 열어놓을게요. 2077-6393번이요. 궁금한 사항들 연락 주시고요. 투자 포인트 챙기러 가겠습니다. 황교안 이사님 어디로 갈까요? 네, 강남의 최고급 빌라 단지가 되겠습니다. 주변 약 100평 정도 되는 대형 빌라 단지 속에 처음으로 유일하게 지어지는 신축 투룸 다세대 매물이 되겠는데요. 다시 나오기 힘든 입지로 앞으로 희소성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또한 추가로 볼 수 있는 서초구 양재동의 신축 투룸 다세대 매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양재동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박민수 소장께서 오늘 두 건 준비하셨군요. 어딥니까? 예, 첫 번째 만나보실 지역은 폭발적인 개발 호재의 후광 효과를 좀 받아보실 수가 있는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한번 준비해봤고요. 두 번째 부동산은 실투자 금액 한 9천만 원 가지고서 월세 수익을 한 100만 원 정도 받아볼 수가 있는 시장 상인들이 항상 붐비는 지역 서울시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주거 용도 오피스텔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제각각의 매력이 있는 물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맞게 또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 집중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 용산구로 함께 가시죠. 네,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경의 중앙선 효창공원암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는 물건인데요. 2014년 5월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6층 건물이고요. 그중 2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6,700만 원이군요.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4,7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박민수 소장께서 준비하신 첫 번째 물건, 효창동 한번 가볼 텐데요. 이 지역의 입지적인 특징부터 상세히 좀 설명 주시죠. 예, 우선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지하철은 6호선과 경의선 더블 역세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효창공원역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보로는 약 5분 정도 소요되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겠는데 이곳을 둘러싸고 있는 인접해 있는 역세권을 살펴보시게 되면 공동 역세권, 커트러블 역세권이죠. 이와 함께 아울러서 삼각지역이라든지 이태원역이라든지 이런 가까운 곳에 그 업무시설뿐만 아니라 상업시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항상 넘치는 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가까운 곳에 숙명여자대학교가 있는데 이곳 일대의 대학가 임차 수요도 함께 아울러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곳 일대가 그 용산구입니다. 용산구에서 마포구 연남동까지 연결이 되는
경의선 숲길이 형성이 되어 있죠. 이와 함께 향후에 민족공원까지 개장하게 된다면 이 녹지 공간 또한 풍부하기 때문에 주거로 거주하면서 이런 쾌적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 일대 과거에는 개발이 조금 제한이 되어 있어서 약간 슬럼화가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효창동 4구역과 5구역이 KCC와 롯데건설에서 재개발이 됨으로써 유동인구가 증폭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노후 시설들이 새롭게 개장이 되면서 인프라가 한층 더 성장이 되었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 그리고 임차인 수요 증가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장점들이 많은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 가치도 따져보죠. 이미 많이 관심을 받고 그에 따라서 가격이 오른 지역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남아있는 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개발 호재가 용산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6가지만 뽑아볼 수가 있겠는데 자, 첫 번째는 캠프킨 부지입니다. 캠프킨 부지. 이렇게 하면 다소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 용산과 유일하게 청량리 일대가 입지 규제의 최소 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개발 사업이 다 확정이 되었죠. 이 캠프킨 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군 숙소로서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용산 민족공원이 지금 현재 미군 베이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평택과 오산으로 점진적으로 지금 현재 미군 베이스가 이전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는데 이쪽 일대가 공원으로 조성이 되면서 이제 상업시설로 캠프킨 부지가 이제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50층 높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63빌딩 정도 높이로 한 8개 동 업무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상주 근로자 수가 앞으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민족공원 개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숲, 성수동 일대의 서울숲의 3배 정도 규모로 조성이 되고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센트럴파크를 주변으로 해서 인근 일대 부동산이 가장 호가인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용산이 앞으로 민족공원이 개장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호재와 함께 맞물려서 개발 사업이 더욱더 가시화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용산에서 강남까지 출퇴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하철이 없고 버스로만 다니고 자동차로만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신사역에서 단절이 되어 있던 이 신분당선이 한남 뉴타운을 통과해서 용산 역세권까지 연장 사업이 지금 현재 착공이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3호선 연장에 따른 앞으로 용산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개발 사업이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되겠고요. 국제업무지구 지금 현재 다년 동안 사업이 안 되고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컨소시엄이라든지 이 재매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서울의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용산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투자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호재가 중장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 역시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물건을 저희가 살펴드리고 있죠. 효창동 물건이고요. 이미 다 지어졌습니다. 어떻게 지어져 있는지 좀 설명 주세요. 예, 지금 현재 A동과 B동 2개 동으로 단지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고요. 지하 1층과 지상 1층까지 주차 시설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들 역시 1대1 주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본 부동산은 6층 건물 중에 2층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벨이 조금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2층 높이지만 3층과 같은 시야를 확보하고 있겠고 지금 현재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방송으로 한번 임장을 내부 인테리어를 보실 수가 있겠지만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임장 활동하시면 내 외부 꼼꼼하게 이런 시설 같은 경우를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 임차인과의 미팅을 통해서 향후 재계약 또는 여러 가지 계약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투자 용도로 좀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가격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매매 가격이 일단 어떻게 되나요? 예, 분양 금액은 이제 매매 금액이 2억 6,7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4,700만 원 정도면 소액으로 투자를 일단 점하셨다가 향후에 계약 기간이 완료됐을 때 전세가를 올리시든지 또는 월세로 전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임차가 확정이 된 좀 안정적인 투자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격 살펴봤고요. 효창동 물건 이미 준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지만 저희가 또 움직이시기 전에 유의점 하나 챙겨보고 있죠. 어떤 거 볼까요? 예, 임차인도 이제 직장에 다니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전화로 미리 예약을 하셔서 미팅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시간을 할애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겠고요. 미팅이 약속이 안 잡히면 내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심하신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되겠습니다. 연락 주셔서요. 전문가님과 함께 움직여 보시죠. 첫 번째 물건 효탕동 다녀왔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전화번호 2077-6393번 열어놓고 있거든요. 물건에 대한 궁금증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물건 열어보러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재동 갈게요.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입니다. 2018년 3월 준공 예정이고요. 5층 건물 가운데 3층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금액이 3억 8,500만 원이군요. 전세 보증금 3억 4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4,500만 원 내다봅니다. 황재현 이사님과 함께 할게요. 양재동 가겠습니다. 이 지역의 매력 늘 살펴보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뭐부터 볼까요? 네, 서초구 최고급 빌라촌 지어지는 신축 투룸 다세대로는 좀 유일한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고급 빌라촌입니다. 주변에 80평, 100평 정도 이상의 대형 평형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해서 주변에 뭐 정재계 인사라든가 유명 문화계 인사들도 다수 거주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대형 마트라든가 병원, 코스트코, 농협 하나로마트, 이마트 등의 생활 편의 시설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고요. 도보로 2, 3분 정도면은 양재천이라든가 양재시민회수, 문화예술공원 등 다수의 녹지 공간을 도보로 이용해서 생활 편의시설까지도 다 이용할 수 있는 주거지로서의 최고의 입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도심 속의 전원주택이라고 표현이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요즘 뭐 역세권, 다음으로 요즘 숲세권이라고 그러는데요. 숲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녹지 공간이 아주 풍부한 입지가 되겠습니다. 각 동마다 경비원 그리고 전문 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치안과 방범이 아주 우수한 고급 빌라 부촌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처음으로 지어지는 앞으로 희소성까지도 내다볼 수 있고 희소성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까지도 덤으로 얻을 수 있어서 향후 시세 차이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고급 빌라이다 보니까 또 노후 상태가 좀 많이 진행돼 있는 상태인데 지가가 매우 높고 매물이 거의 없어서 향후 지금 신축 건부지 매입이 매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희소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양재 우면 R&CD 연구단지가 아주 가까이 있어서 직주 근접이 아주 용이한 입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보 7분 정도면은 3호선이라든가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양재역도 도보 7분 정도면은 쉽게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 신분당선은 또 연장 공사에 들어가 있어서 기존의 2호선, 3호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7호선, 9호선까지도 환승 이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도권 전역으로 뻗어 있는 강역버스 노선도 잘 되어 있어서요. 경기권이라든가 수도권까지도 모두 강남 도심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관문의 역할을 하는 입지가 되겠는데요. 향후 삼성동에 삼성동 지하 통합 환승센터가 완공이 되면 GTX 신호선 같은 경우가 개통이 된다면은 삼성역까지도 한 정거장으로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분담을 할 수 있는 입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가치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동입니다. 개발호지 많은 지역으로 또 꼽히는 곳이잖아요. 가장 큰 거 뭐부터 볼까요? 예, 양재동 하면은 양재 R&CD 특구 지정이 있겠는데요. 양재동 R&CD 특구로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등의 약 200여 업체가 이미 조성돼 있어서 입주를 한 상태고요. 추가적으로 양재 우면의 연구단지에 대기업, 중소기업 들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또 직접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완화를 통해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존의 저층 저밀도 개발을 고층 고밀도 개발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평 부지의 R&D 연구센터를 가지고 있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5천억 정도의 투자 증설 계획을 내놓고 있고 KT는 4천억 정도의 투자 증설 계획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구단지로 인한 고급 인력의 유입으로 인해서 임대료 상승이라든가 지가 상승까지도 내다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림그룹이 인수한 28,000여 평 부지에 파이시티 부지 개발이 있는데요. 여기는 백화점, 쇼핑몰, 오피스텔, 컨벤션 센터 등의 최첨단 복합 물류 유통 센터를 조성하고 운영할 계획을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약 3만 평 정도의 양재 화물 트럭 터미널은 상업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업무시설이라든가 백화점, 복합개발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2만 평 이상의 양재 하회시장이라든가 양곡 도매시장 개발,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은 지상에 17만 평의 공원을 조성을 하고요. 그 지하로 경부고속도로라든가 도로망을 설치한다는 얘기인데요. 향후 지금 교통체증으로 인한 소음이라든가 교통체증 이런 게 완화됨으로 인한 집가 상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입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이 궁금해집니다. 아직 지어지지는 않았고요. 한창 진행 중이겠죠. 내년 봄쯤 준공이 완료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어질 예정입니까? 네, 고급 빌라 단지에 지어지는 물건이기 때문에 주변에 고급 빌라와 어울리는 고급 자재로 지금 신축 중에 있는데요. 도로를 보시면 6m 도로가 3면에 접해 있습니다. 동서남으로. 주차장 진출입이 아주 용이하게 되겠고요. 자주식 주차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2018년 한 3월, 4월 정도로 아마 준공 예정이 잡혀 있는데 샘플하우스가 준비가 돼 있어서 내부 마감재까지도 꼼꼼하게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지 300평에 3개동으로 지어지고요. 총 42세대로 지어지는 투룸 다세대 매물이 되겠습니다. 고급 대리석 외관과 단열, 내구성, 그리고 태양광 설치, 내진 설계까지 되고요. 녹색 건축 인증까지 받는 약간 차별화된 건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투룸의 거실, 세탁실로 된 구조가 되겠는데요. 기존 빌라에 어둡고 좁은 느낌 없이 아파트처럼 개방감 있고 채광이 아주 좋은 매물이 되겠는데요. 풀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천정형의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빌트인 냉장고, 드럼 세탁기까지 제공이 되어서 신혼부부라든가 싱글족들, 1인 가구들도 간편한 살림으로 입주가 가능하게 되겠는데요. 또 전문 관리 업체가 위탁 관리할 예정이고요. 경비원이 상주 근무할 예정이 있어서 고급 빌라의 주거 서비스를 투룸에 소형해서 그대로 누릴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단지형으로 이제 지어질 다세대 주택 살펴보고 있습니다. 양재동입니다. 가격 한번 체크해 볼게요. 매매 가격 어떻게 됩니까? 근데 최근 이 지역의 고급 빌라 주택이어서 그런지 좀 최근에 KBC에 따르면 약 400만 원 정도, 4개월간 400만 원 정도의 집가 상승이 있었다는 조사가 있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일한 희소성으로 인한 가치 상승을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매매가는 3억 8,500만 원입니다. 전세 예상가로 보시면 3억 4천만 원 되겠고요. 실투자금 4,500만 원으로 접근이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월세 전환하시게 되면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3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대출 활용하시면 실투자금 8,500만 원 정도로 매입이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도 접근하셔도 시세 차익 실현까지도 가능한데요. 전문 관리 업체가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3년, 5년, 7년 정도 후를 봐서라도 전문 관리 업체가 외관, 내관까지도 모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시세 차익 보기에도 상당히 유리한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움직이시기 전에 유의점 한 가지만 챙겨드릴까 해요. 어떤 부분 생각하고 움직이면 될까요? 네, 준공 시점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본 매물은 전 가장 큰 녹지 공간의 입지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꼭 현장을 한번 와보셔서 녹지 공간을 직접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샘플이 또 다행히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현장 오셔서 내부 마감재라든가 옵션 같은 거 직접 체크해 보시고 투자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초구 양재동 다녀왔네요. 두 번째 물건 정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한 개 물건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중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황학동 물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열어볼게요. 서울시 중구 황학동 주거용 오피스텔 살펴보겠습니다. 이 6호선 신당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 위치해 있는 물건인데요. 2018년 3월 준공 예정이고요. 14층 건물 가운데 3층 보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5천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2억 3,500만 원, 실제 투자금액 1,5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황학동만의 또 입지적인 특징이 있죠. 그 매력도 체크하러 가겠습니다. 어떤 걸 볼까요? 예, 우선 특징이라면 이 주변 일대가 다 상업시설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의 중심이면서
상업지역이고 추가적으로 사통팔달이 잘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가까운 지하철 역세권은 신당역입니다. 169호선 신당 역세권을 이용할 수가 있겠는데 인접해 있는 역세권들이 전체가 다 더블 역세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의선과 분당선까지 총 8가지의 노선이 교차하는 복합 환승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중심 상업지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상업지 평당가가 과거 2, 3년 전에 비례했을 때보다 지금 많이 높은 폭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분양이 되거나 추가적으로 개발이 되는 토지가 없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추가적인 공급이 어려운 지역이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인접해 있는 역세권이 총 4가지가 있겠는데 동묘 역세권, 신설동 역세권, 왕십리 역세권, 신당 역세권이 있겠습니다. 이곳 일대가 시장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 중소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벤처회사들의 사옥도 밀집하여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다방면으로 포진이 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끝으로는 이 중구하면은 관광특구로서 지속이 되다 보니까 레지던스나 호텔, 숙박업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거래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평당가가 많은 폭으로 상승이 되었고요. 향후에 추가적인 개발이 어렵고 추가적으로 신규 분양이 어려운 공급의 희소 가치를 다시 한번 뽑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개발 호재는 어떤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좀 챙겨봐야 될까요? 화학동 개발 호재 무엇이 있습니까? 예, 사실 뭐 여러 서울특별시에서 25개의 자치구가 여러 가지 개발 사업으로 지금 현재 바쁘게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겠는데 이 중구 같은 경우에는 관광 특구로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명동과 남대문 이 면세 사업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도인구라든지 이런 고용 창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 수요를 대비했을 때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에서는 가장 적은 자금을 투자해서 높은 월세 수익을 받아볼 수밖에 없는 희소 가치가 돋보이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대학가라든지 이런 뭐 시장 회사원들을 상대로 한 월세를 많이들 받고 계시는데요. 이 중구 황학동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을 기준으로 했을 때 2억 원대 중반 가격으로도 지금 이제 월세 수익이 1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3억 원 정도가 들어가야지 월 수익이 100만 원 정도 창출되는 것에 비해서 이런 희소 가치 덕분에 많은 고용 창출 덕분에 이렇게 적은 금액 가지고 월세 수익을 받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동대문 운동장과 이 황학동과는 도보로 10분이 채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동대문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새벽 시간대 출퇴근하는 그 시장 상인들이 많기 때문에 도보권대로 이동할 수 있는 주거용 부동산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인접해 있는 약수동과 청구동, 금호동에 비례했을 때 월세 수익이 5만 원, 10만 원 더 이상 창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투자를 해서 한번 돈을 벌어보나요? 일단은 건물을 한번 챙겨봐야죠.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예, 지금 현재 14층짜리 건축물입니다. 모든 골조 공사가 다 완료가 되었고 지금 현재 외벽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임장하셔서 내외부 디자인을 조금 볼 수가 있겠고 가까운 지역에 샘플하우스가 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인테리어도 살펴볼 수가 있다는 장점이 되겠고요. 14층 건물 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부동산은 3층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모든 옵션 사항은 빌트인과 시스템으로 조성이 되고요. 입주 세대가 56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한다면은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동대문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숙소, 기숙사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현장에 또 이제 관리업체가 상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월세가 1년 단위, 전세가 2년 단위 해서 계약이 만료가 되더라도 현장에서 관리해주는 이런 장점이 굉장히 큰 포인트로 다가오기 때문에 관리의 편리함이 장점인 부동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걸로 봤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예, 매매 가격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나왔기 때문에 부가세를 납부하고 환급하고 이런 복잡한 절차 없이 2억 5천만 원의 분양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전세 가격이 2억 3,500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원하시는 매수자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금액 가지고 소액으로 미리 선점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에도 월세 수익 같은 경우가 보증금 2천만 원에 100만 원, 3천에 95만 원,
4천에 90만 원 이런 식으로 1,000만 원당 5만 원씩 조율을 해서 반전세까지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폭넓은 임차인을 상대로 해서 월세 수익을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부가 있기 때문에요. 담보대출을 한 50% 정도만 받으시고 임차인한테 보증금 받으시고 그러면 한 실투자액 한 9천만 원 정도 투자하셔서 월세 수익 100만 원 받아서 이자분 제외한 나머지는 수익으로 하실 수 있는 저투자 고수익할 수 있는 부동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은 여러분들 뭐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월세 그리고 전세로 들어가려는 그 주변 상인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 전략 같은데 라는 생각을 옆에서 해보게 돼요. 매수하실 분들을 위해서 유의점 한 가지만요. 어떤 걸 볼까요? 예, 우선은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장권 내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실제 거주 용도로 매수하시는 전략보다는 그 전세나 월세를 활용해서 임대 수익형으로 투자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유도인구도 많고 소음도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시장 상인을 상대로 하는 임대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장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용도를 분명히 하고 움직이시면 성공 투자에 가까워지실 겁니다. 마지막 물건 살펴봤고요. 황학도 정리하겠습니다. 세미나 일정 하나 체크해드릴 게 있네요. 화면 통해서 보겠습니다. 황교안 이사의 1대1 무료 상담 안내해드릴게요. 부동산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양재동 인근으로 오시면 됩니다. 02-2077-6393번으로 문의해주세요. 세미나 참석하시면서 물건도 한번 둘러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양재동 물건 봤잖아요. 자, 궁금하신 사항들 방송 이후에 다른 물건에 대해서도 6393번 계속 열어놓을 테니까 꼭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죠. 모던 컨설팅 박민수 소장, ANC 도시개발 황교안 이사와 함께 했습니다. 함께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